가야산의 능선과 서해의 물결이 만나 다채로운 세계 향연을 일으키는 곳 서산.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땅 서산에서 행복하다 말합니다.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 여기는 모두가 행복한 해뜨는 서산입니다. 오늘은 시정 비전을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으로 정하고 창의적이자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만나 민선 6기 총사진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번에 그 재선에 당당히 당선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예. 먼저 이런 기회를 빌어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시민들하고 약속한 이런 일들을 무리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민선 6기 시정 비전을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으로 정하고 5대 추진사항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고 계시는데요. 네. 민선 6기 추진할 그 역점 사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서산시가 전국에서 경작지 면적이 3번째로 넓어요. 쌀 생산량도 3번째나 되죠. 그래서 이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아끼지 않을 겁니다. 농어민이 행복한 그야말로 이제 살맛 나는 삶이 풍요로운 이런 이 농어촌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우선 1차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요즘에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복지와 건강 이게 다 하나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복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교육복지, 건강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산업이 잘 돌아가려면 또 이 교통망이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이 된 이렇게 잘 뚫어진 산업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한 세 번째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화적인 욕구 이런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예술 함께하는 이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국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그냥 관광도시가 아니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한 4번째가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 이 안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하고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안전한 생태 환경도시. 그냥 뭐 건설만 해가지고 될 건 아닙니다. 자연을 잘 살려가면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5가지를 이제 큰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 서산 대산항 육성하고 그 관광 사업도 활성화하는데 그 주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그렇죠, 그렇죠. 예. 시장님께서는 그 중국과의 그 국제 여객선 취항을 지금 앞두고 관광업계에 큰 손을 올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신데.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구상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중국과의 관계는 아주 우리 서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큰 동력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해안 시대, 동북아 시대, 뭐 환황해권 시대 이런 말이 다 중국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자원들, 특히 대산항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31개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런 물동량 측면에서도 계속 급속한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는데 내년 말이나 뭐 2016년 초쯤에 중국 영성시 용안항하고 국제 쾌속선 취항이 이렇게 예정돼 있고 지금 국제 여객 터미널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할 것이고 또 물류의 이동이 서산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급 호텔을 이렇게 조성을 건립을 한다든가 또 중국 관광객들 취향에 맞는 상품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등등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사랑 주변에 어떤 그 공영 화물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지역사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시급한 거라. 어떤 그 포인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전에 그 질문했던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우리 서산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고 중국인들의 겨냥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서산 발전의 전반적인 도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1차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 시급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전에서 당진까지 와 있는 이 고속도로 이것을 서산 대산항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아주 1순위 꼽고 있습니다. 한 24.3km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대산항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산 5사 현대오일뱅크라든가 삼성토탈이라든가 롯데케미컬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KCC 이런 회사들이 벌어들여서 국가에 납부한 국세가 3조 8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그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24.3km 당진까지 와 있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빨리 4차선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게 우리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4차선 도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지금 계속 정부에 어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서산시는 그 예로부터 먹거리가 넘치고 자연재해가 없어서 천혜의 땅 낙토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는 지리적 입지와 풍부한 자원, 인적 프라자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님 그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서산시의 장점과 단점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점이 무지 많습니다. 단점은 뭐 특히 뭐 특정을 몇 개 좀 꼽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걸 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단점이고 장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먹거리 풍부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옥구슬 이런 것들 잘 꿰는 작업 이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먹거리를 예를 들면 육종마늘이라든가 어리굴젓이라든가 또 육년면 인삼이라든가 생강한과라든가 달래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이런 그 음식들 대부분이 우리 서산에서 아주 농특산물이 훌륭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거리 같은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산 구경이라고 해서 잘 갖춰져 있는 자연 경관들 또 유적들 이런 것들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 서산 발전의 아주 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서산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냐, 우리 서산이 낙토라고 불리면서 자연재해가 또 없고 여러 가지 잘 고루고루 갖춘 이런 자연 자원들을 잘 엮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살아가시면서 살만 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옥구슬을 잘 끼는 역할, 그것을 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정 앞으로의 4년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시민의 그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즘 그 대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소 생각해온 지자체 운영 방침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실천한 그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은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모든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어떤 물건에 초점을 맞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그 중에는 또 이제 우리 공직자로 본다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인식,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시장 때부터 지금 시장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시한 게 공직자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거, 그리고 공직자의 마인드를 창의적으로 이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발전을 위하고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공직자들 할 일이 뭐냐, 행정을 처리하는 데서 우선 OS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오품이 필요하다. 이 OS와 오품이 딱 맞아서 이게 맞물렸을 때 우리가
야구에서 홈런을 빵 치고 하이파이브 하듯이 이 손 마주치는 이 장단 맞추는 거. 손뼉이 같이 차야지 손뼉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OS 행정과 오품 행정을 잘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OS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처리할 때 우선 스마일 행정을 하자.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한 행정을 하자는 거죠.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 스마일 S를 따서 첫째 S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경직된 행정이라든가 딱딱한 행정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주민들이 공무원 하면 받아들이는 선입견이 뭔가 좀 거리감을 느끼죠.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것을 불식시켜줘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행정이 경직된 행정하면 안 된다. 아주 세상이 복잡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단순하게 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심플 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 복잡한 걸 갖다가 이 문서를 갖다가 꾸민다든가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낸다든가 할 때 난해하게 한다든가 법령을 갖다가 늘어놔 놓고 설명도 없이 한다든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 행정을 펼치는 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알기 쉽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심플 행정이 되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직된 행정을 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잘해야 됩니다. 이 어떤 소프트 행정을 하자. 부드러운 행정을 하자. 뭔가 제도가 이래서 안 됩니다. 규칙이 이래서 안 됩니다. 뭐가 어떻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뭔가 그런 경계선 속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걸 행정을 하자는 게 바로 소프트 행정인 거예요. 솜사탕 같은 행정을 하자.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자. 이런 거죠. 그렇다고 법을 뭐 뛰어넘어서 하자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과 질서 속에서 뭔가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상대방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자는 행정이 소프트 행정입니다. 역지사지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스피드 행정이에요. 빠른 행정을 하자. 신속한 행정을 하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행정이 좋아지게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한 거 잘 아시죠? 아주 이거 뭐 급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빨리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피드 시대 아니겠어요? 이 스피드 시대에 맞는 행정도 이 스피드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피드 행정.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행정인데, 제가 앞에 드렸던 네 가지 행정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빈틈이 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5년, 10년 후에 가서 그게 법의 심판을 받는 쪽으로 소송이 걸리고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대형 사고도 나사 하나가 풀림으로 인해서 차가 좌초가 되고 뭐 전복되고 하는 것처럼 행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의 모습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완벽한 행정, 깔끔한 행정, 빈틈없는 행정. 이것을 저는 스마트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행정, 심플 행정, 소프트 행정, 스피드 행정, 스마트 행정. 이게 이제 OS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행정은 뭐냐.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5가지 필요하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입을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입품 행정을 잘하자. 시민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갖다가 달래주고 위안을 시켜주고 하는 것도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격려와 칭찬,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역할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입을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는 시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입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노력들, 이게 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입품 행정이다. 두 번째는 이제 손품 행정.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우리가 이제 아픈 곳을 긁는 것도 이 손으로 하듯이 시민들, 주민들의 아픈 곳, 좀 애로사항 있는 곳 등을 긁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처럼 이 손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 PC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문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걸 한다든가, 이 손편지 쓰는 사람이 적죠. 손편지를 통해서 또 그런 것을 이해 설득시키고 위안을 시켜주고 하는 거.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SNS 하는 것 전부 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손품을 많이 팔자. 손품.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손에서 발로 내려가는 거죠. 발품. 발품 행정을 하자. 이 탁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하는 게 주로 이제 정책적인 거지만은 현장을 나가서 보지 않고는 행정은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빈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살펴보고 느끼면서 하는 행정. 이게 발품 행정이죠. 그 발품 행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현장 행정.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게 바로 우문현답이죠.
그게 이제 이 선품 행정입니다. 입품 행정, 손품 행정, 발품 행정. 여기에 제가 두 개를 더 덧붙였어요. 그런 행정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행정을 하자. 머리를 써서 해야 된다. 선배가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이거 선례답습 행정만 하면 안 된다. 발전이 없다. 항상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게 하는 거.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지자체가 낫게 하는 거. 그러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행정을 하자. 두품 행정입니다. 두품 행정. 머리 두 잘 써서 두품 행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또 뭐냐. 아까 그 소프트 행정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심품 행정, 마음 심자 써서 상대방과 민원인과 뭐 시민들과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마음을 보여주면서 할 때 오해도 풀리고 이해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딱딱하게 머리로만 하고 손으로만 하고 발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행정. 이게 바로 신품 행정이다. 그래서 입품, 손품, 발품 여기에다가 두품과 신품 이게 이제 오품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OS 행정과 오품 행정이 마주쳤을 때 완벽하게 적어도 완벽하게 좀 맞물려서 돌아가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행정이 잘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실천운동으로 지금 계속 주창을 하고 있고 각자 자기 부서의 실천운동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죠. 예, 앞으로 이제 많이 서산시 행정이 더욱더 많이 발전해 가면서 서산시가 발전하고 서산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할 말씀은 아까 드렸던 OS 오품 이것만 하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OS 오품 행정을 잘하자. 이것을 항상 제가 주창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시청 공무원과 제가 가야 할 길이고 시민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시민들도 공무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잘한다고 할 때 비판보다는 칭찬. 이 칭찬은 고래도 좀 중요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서 잘하는 게 있다 하면은 잘한다고 박수를 더 많이 쳐주시고 하면은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지금도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계신데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비판과 건전한 비판과 아주 아낌없는 사랑 이런 칭찬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